오늘 제품 미니 특강은요. 자, 오늘은 뭐 특정 제품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 PM의 제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존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건강 지식들에 대한 얘기들도 가끔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 PM 사업은 뭐가 다르다고요? PM의 제품은 대사 과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뭐 위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 담즙 없이도 담주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뭐 효소의 어떤 도움 없이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중에서 지난달에 제가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효소는 생명체가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효소예요. 효소 없이는 정말, 효소는 또 청량제라고 얘기했었고, 그 효소에 이어서 오늘은 위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건강 어떤 지식을, 사전적인 지식을 한번 쌓는다는 의미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산. 일단 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으면 그 식도를 따라서 쭉 내려오잖아요. 식도. 식도 말고 식도에 먹은 게 내려오는 그런 통로예요. 식도. 내려오면 첫 번째 이제 이 위를 만나게 돼요. 위. 이 위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잖아요. 위인데, 이 위를 이제 통과해서 보시면,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위도, 위에 윗부분 위저부라 그러고, 밑에 위체부라고, 요 위체부, 위저부, 위하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위저부, 위체부, 이렇게 돼 있는데, 식도에 음식 내려오면요, 요 밑에 이제 요 위에 위저브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간이 있으니까 내려오겠죠, 밑으로 여기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유문 관략근, 유문 관략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위문 관략근,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자, 사실 그 장이라고 하는 거는 12지장부터예요. 12지장, 그리고 소장, 대장, 다 장이에요. 다 장. 근데 12지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딱 여기서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이게 유문 관략근이라고 하고 12지장으로 내려가잖아요. 보면은 이게 위에 위. 그리고 여기 위체부를 이렇게 위를 보면 위에 끝에 점막부인데, 위 점막부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세포와 그리고 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여기서 이 주세포에서 또 여기 벽세포, 여기 위 점막이죠. 여기서 요건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염산. 자, 우리가 위산이라고 하는 게 위에는 위액이 있어요. 위액과 위산은 다릅니다. 그 위액에 위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는 위액에 있고 위액에 위산이 있는 거죠. 그 위산이라고 이 염산이 염산. 여기서 염산이 나오고 또 펩시도겐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위 점막부 이렇게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산에 대해서 우리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 위에서부터 이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소화기잖아요. 소화기. 위에서, 그리고 이제 영양분을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 위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흡수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소장에 흡수하려면.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블로그 자료를 좀 통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방탄 원장님이 옛날 작성한 2015년도에. 근데 요분의 이제 칼럼이 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위산과 건강. 제가 오늘 위산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 이 위산에 대한 거더라고요. 위산. 자, 일단 위산의 역할부터 얘기할게요. 위산의 역할. 자, 먼저 위가 하는 일은 음식물의 소화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는 소화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위인데, 위에서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냐, 단백질을 일단 분해하는 일을 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일.
그리고 음식물을 단백질을 분해하는 일, 음식물을 섞이게 하는 일. 하나 믹서기 같은 역할 한다. 믹서기. 믹서기라고 표현하기 뭐하는데 이렇게 혼합시키는. 믹서기란 말이 맞겠네요. 그 음식물을 섞이게 하면서 음식을 일부 소화 작용을 통해 유미즙 상태로 변하게 함. 유미즙이 뭐예요? 죽처럼 만드는 유미즙. 즉 죽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섞이게 하고 음식 일부 소화작용을 통해서 유미즙 상태로 변하게 한다. 어떻게 우리 몸에서 처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믹스하고 믹서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일을 한다. 단백질. 위가 하는 일. 따라서 위는 하루 1리터에서 2리터의 위액이 분비되어야 한다. 1에서 2리터 정도 위액이 분비되어야 한다. 하루 1에서 1리터. 참고로 아시겠지만 담즙도요.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가 분비가 돼야 돼요. 정상적인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액이 이렇게 1에서 2리터 정도 위액이 분비가 돼야 돼요. 위액이 없으면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단백질을 분해하고 음식을 섞게 하고 누린장을 못 만들겠죠. 그 위액에서 0.3에서 0.6%가 1%도 안 돼요. 0.3에 0.6%는 위산, 효소, 호르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액에서 1%도 안 되는 0.3에서 0.6은 위산, 우리 지금 얘기한 위산, 그리고 효소, 호르몬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산이라고 그러는 거는 결국 염산, 이 위 속에 있는 염산이 위산이에요. 염산, 시큼한 맛을 가진 액체고 염산. 이러한 위산과 효소들은 음식물의 소화에서 또는 단백질의 소화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다. 음식물의 소화, 위산과 효소, 단백질 소화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음식의 소화. 위벽은 4층으로 되어 있고 위벽을 이루고 있는 상위층을 점막이라고 하는데 위산은 그 점막에 있는 세포에 생산되고 분비된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세포에 생산되고 분비된다. 위는 4층으로 되어 있고 4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위벽 이런 상위층을 점막이라고 하는데 점막에서 위산이 점막에 세포 생산된다고 아까 주세포하고 벽세포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근데 그 위산이 단백질을 실제로 소화시키는 것은 위산이 아니고 소화 효소이다. 효소. 그러니까 단백질 위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소화를 하는데 그 중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하는 게 위에서 하는 일인데 그게 위산이 하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가 하는 겁니다. 소화 효소 가운데서 펩신은 위액의 산성도가 수소이온 농도 pH 2까지 올라갔을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자,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거 말씀 잘 이해하셨죠? 보시면 자 보시면은 여기 점막이라 했잖아요. 위 점막부. 여기서 이 위가 사계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점막부에서 이 주세포와 벽세포가 있는데 여기 점막세포, 이 점막세포예요. 여기서 염산, 지금 말씀드린 위산이 나온다는 얘기고 펩시노겐 나오는데 이게 펩신이 있고 펩시노겐이 있어요. 이건 비활성 효소예요. 요게 활성화가 돼서 펩신이 돼야 즉 이 펩신이 단백질 분해 효소거든요. 이거 얼마 전 효소에 대한 얘기할 때 이 펩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 효소 중에 하나 펩신인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펩시도겐, 염산, 펩신 보신 것처럼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 얘기예요. 보면 단백질을 실제로 소화시키는 것은 위산이 아니고 소화 효소이다. 그 효소가 뭐라고요? 펩신. 근데 그 펩신이 펩시노겐이라는 형태로 먼저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펩시도겐이 수소이온, 즉 산도가 pH 2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펩신으로서의 단백질 분해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는 알칼리성과 산소로 측정된다. 소화효소들은 각각 알맞은 산도 혹은 알칼리도가 결정되어 있어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효소 활동이 일하지 않는다. 제가 효소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 효소에 대해서 영상을 좀 다시 한번 올릴 계획이었는데, 효소 다시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펩신이라는 요소는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인데, 뭐라고요? 산도가 pH 2 정도일 때 가장 활성화된다. 일반적인 효소들은요, 보통 7.35에서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일 때, 그 효소들이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는데 불구하고, 이 펩신은 이 위산에 의해서, 염산이 나와서 위액을 아주 pH 2, 아주 강산성까지 됐을 때 그 효소가 활성화돼서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산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염산이 잘 안 나와서 이 pH 2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라면, 단백질 같은 거 먹었을 때 위가 안 좋은 사람들, 위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부족한 분들이 고기 같은 걸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분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분해가 안 된다.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위가 안 좋은 분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자, 위산이 단백질의 완전 소화, 단백질은 불완전하게 소화되면 그게 위험해요. 위험한 단백질, 프로틴. 가장 중요하지만 단백질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지만 또 가장 위험한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처음에 비활성 소화효소에서 분비된다. 이게 아까 펩시노겐이에요. 펩시노겐. 비활성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이게 펩시노겐 형태로 분비된다. 비활성 효소는 펩시노겐은 염산이 계속 분비됨으로써 위액의 산도가 pH 2가 달성됐을 때 활성 소화효소 펩신으로 전환된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이거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이 생리학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건강한 사람은 염산의 분비로 산성 환경이 pH 2로 되기까지 건강한 사람, 보통 이 위에서 1시간이면 된대요. 1시간. 그러니까 pH가 2까지 내려가서 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펩신으로 전환되는 게 1시간이면 되는데, 그러나 염산이 요구되는 시간, 위산이 요구되는 시간에 염산의 생산과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정산도에 미달하게 되면 pH, 단백질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산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소화 문제, 위장병의 경우 위산 과다보다는 결핍에서 오는 게 더 큰 원인이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요, 위산 과다인 분들보다 사실 위산이 부족해서 위장병이 걸리는 게 더 큰 원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조명희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위산 과다는 없다. 위산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게 위장이 안 좋다는 말은 위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위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뭐 속이 쓰리고 막 이러면 다 위장 과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확실하게. 위산이 부족하여서 pH 2까지 안 돼서, 즉 펩신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다. 완전히 소화시킬 수 없다. 위에 가장 부담을 주는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이렇게까지 위산이 좀 적게 나와도 pH가 2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위에서 유미즙 상태로 만들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단백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백질은. 자, 위산이 결핍되면, 위산이 과다가 보다도 위산이 결핍되는 게, 부족한 게 더 문제다.
자, 그럼 쭉쭉 읽어볼게요. 단백질과 다른 음식들이 소화되지 않으며 위산이 부족하며, 즉 염산이 부족하게 뇌에서 위산이 잘 안 나와. 단백질과 다른 음식들이 소화되지 않겠죠, 당연히. 않으며 따라서 위장병의 원인이 된다. 왜 원인이 되냐? 음식물이 예정 시간보다 위에 오래 머물게 됨으로써 부식화되고, 위에서 이게 유미 상태로 바뀌어서 빨리 내려 보내야 되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니까, 유미지 상태로 안 되니까 못 내려가요.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 못 내려가. 못 내려가고 위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식화된다고 썩는 거죠. 위에서 썩는 거야. 그러면 가스가 발생하며 가스의 압력으로 배가 불러오고 거북해진다. 그래서 어떤 음식들 먹으면 배가 이렇게 빵빵해, 팽면. 배가 빵빵해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가스가 찬 거예요. 위 안에서 음식이 빨리 못 내려가 썩어가지고 이게 거북해지는 거예요. 배가 더부룩하고 거북하신 분들이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압력으로 소화물의 트림과 그런 분들은 뭐예요? 막 트림 나오고 식도로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 걸리는 거죠. 왜? 내려갈 게 못 내려가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역류하게 된다. 이런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위가. 지금 위에서 위산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위산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위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죽염수를 제가 많이 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염수를 드시면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죽염수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3g 3g씩 드시게 죽염수 형태 드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위가 속이 쓰리는 증상이 이런 역력이 되고 또 식도가 팽창되었을 때 이게 올라오잖아요. 위가 됐을 때 가슴이 통증이 오기도 하고 역류 식도가 걸리면 흔히 속이 쓰리다는 증상이 이런 증상이다. 속이 쓰리죠. 이 위산이 역류해 오니까. 또한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때때로 담즙이 12지장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역행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담즙이 또 작용을 하는데 지용성 그런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역류해서 위에 있는 게 식도로 역류하는 것처럼 이 12지장에 있는 담즙이 위로 역류도 한다는 거예요. 위임은 간략한 그 밑에 있던 것도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 담즙이 위벽 쪽에 오면 찌르는 듯한 자극을 주어 그것이 위벽을 자극할 때 위궤양이 유발될 수 있는 흠집이 생기게 된다. 위궤양 생기는 분들은 결국 지금 위산이 적게 나와서 역으로 담즙이 또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이래서 위궤양이 생기는 어떤 흠집이 생기게 된다. 위산의 부족으로 불완전하게 소화된 단백질의 일부가 혈류에 흡수되어 불완전하게 소화된 단백질의 일부가 혈류에 흡수되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위산이 결핍되면 이러한 어떤 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증세가.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단백질도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 위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펩신의 효소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잖아요. 작용 못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또 근데 우리 PM 제품이 왜 음식을 먹으면요 위에서는 짧고 굵게 있다가 내려가는 게 좋아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른다고 하거든요, 음식들이. 근데 그 3시간이 좀 지나고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 한 2시간, 3시간 사이에 위에 있던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못 내려가면 부식되고 가스가 발생하고 더부룩하고 또 때로는 담즙이 치고 올라와서 막 속이 이렇게 막 찌르듯이 자극을 주고 또 식도를 역류하고 위가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위장병에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위산이 부족하면 박테리아와 소화 과정의 부산물로 생기는 부패물이 제대로 제도가 되지 않는다. 왜? pH 2의 산성으로 이게 박테리아 pH 2면요 박테리아 다 죽을걸요? 박테리아 그리고 또 부패물들이 살균 제독이 되지 않는다. 위 안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위 안의 모든 유기체 분자 조직을 파괴하고 소화효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소화 환경을 조성하지만 위안의 산도가 낮을 때는 단백질 조사는 물론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박테리아 병균들의 살균과 부패물의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겠죠. 결과로 음식물이 썩기 시작하고 그 부산물로 가스가 생긴다. 최근 위암과 위궤양의 주요 원인이 헬리코박터균 감염에서 오는 것이니 규명되었다. 세계 인구 3분의 2가 그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헬리코박터균 추정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92%의 위궤양 환자들이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위산이 잘 나오면요, 이 헬리코박터균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산이 결핍되니까 산도가 지금 낮다는 거잖아요. 높지가 않고. 우리 몸의 산도, 온도, 산도, 온도, 뭐 있죠? 세 가지. 예. 산도, 온도, 갑자기 할 때 생각이 안 나네. 세 가지 하도 중요하다고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몸의 어떤 중간중간에. 위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이거 한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관된 얘기예요. 위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칼슘과 다른 미네랄들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위에서 이온화된 미네랄은 소장에서 화학적 방법으로 흡수된다. 미네랄의 분자 구조는 위의 강한 산에 의해 파괴되고 분해된다. 미네랄의 분자 구조가 깨져야 돼요. 깨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염의 형태로 있는 것들이 이온화돼야 돼요. 단백질 분해로 생기는 아미노산은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다. 즉 위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돼야 암의 형태로 분해가 돼야 소장에서 흡수가 될 것이고 단백질이 흡수가 돼야 될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고기 먹었는데 이게 위만 안 좋게 만들고 이게 소장에 흡수가 안 되면 고기 먹으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대로 흡수가 되면 문제가 없겠죠. 자, 소장에서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 미네랄이나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이 흡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온화 돼야 돼, 이온화. 그러니까 이온화 되려면 강한 산성에 의해서, 이게 강한 산에 의해서 파괴되고 분해되는데, 이게 pH 농도가 너무 낮으면 미네랄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리스토레이트가 왜 좋은 거예요? 리스토레이트는 이런 위산의 도움 없이도 이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네랄의 흡수력이 높은 이유가 위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즉 칼슘이 흡수되려면. 그런데 우리는 위산의 도움 없이도 이 말이 내가 위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pH 농도가 낮아야 되는 강한 산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됐을 때 칼슘이 흡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리스토레이트는 물만 부으면 이게 이온화돼서 바로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제품이 왜 리스토레이트가 정말 흡수율 최고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미네랄이 흡수되려면 위산에 의해서 이게 이온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위산의 도움 없이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위산이 부족하다. 이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일반적인 소화기 질환들을 한번 볼게요. 식후에 과도하게 가스 혹은 트림과 부역질이 난다. 식후에 과도한 가스 혹은 트림과 부역질이 난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위가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위산이 만약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배가 불러오르고 팽창해진다. 왜? 썩으니까. 소화 불량 등 혹은 식후에 2~3시간 신맛이 올라온다. 신맛 올라오는 무슨 말이에요? 역류하고 있다는 얘기죠. 못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식후에 몸이 무겁고 피곤해진다. 식후에 몸이 무겁고 피곤해진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니까 피가 이리로 다 쏠려요. 위로. 그러니까 다른 데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혈액이 이제 몰리니까. 그러니까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거죠. 배가 쓰리고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담즙이 치고 올라오고 공복에 속이 쓰리거나 식후에 속이 쓰린다. 속이 쓰린다. 변비나 설사 증세가 있다. 이런 소화기 어떤 질환들인데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산 과다로 일어나는 질병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게 아니라 위산의 분비를 차단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럴 때 약을 찾잖아요. 위산의 분비를 차단하거나 중화시키는 약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 계산제라 해서. 근데 위산 과다로 일어나는 어떠한 질환이 아니라 실은 위산이 부족해서 나오는 질환이다. 그런데 위산이 적게 나와서 문제 생긴 건데 이 계산제를 사용하고 있죠. 위가 불편하면 계산제를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면하게 된다. 계산제라는 게 뭐냐? 위의 분비를 억제하고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위액의 분비를 억제하고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또는 흡착하여 그 작용을 줄이고 또 침전하여 위장 점막에 침착한 후 궤양면을 덮어 보호하여 산 자극을 완화시킨 작용을 한다. 갤포스 같은 게 이런 거 같은데 맞죠? 위산 과다증, 위 12장 궤양, 위통에 쓰인다. 중화제로는 소다, 탄산수 나트륨을 비롯하여 탄산칼슘, 산화 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고 중화 흡착제로는 규산 알루미늄, 수산 알루미늄 겔, 비스무트제가 있다. 흡착제로는 약용탄, 이온 교환수에 있으며 분비 억제제로는 부경감 신경 억제제, 아트로핀, 루트엑스, 프로판텔린이 있다. 이제 다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결론은 위가 이렇게 불편해서 제산제를 먹는데 이 제산제는 위액의 분비를 억제하고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와서 생긴 질환들인데 일시적으로 위가 편안한 느낌이 있는데 왜? 그냥 위 벽을 코팅해버리니까 또 위산을 중화시키니까 편안한 느낌이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죠. 부작용. 일시적으로 고통을 모면하게 하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 부작용이 단백질과 미네랄의 소화 흡수 작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당연하죠. 위산이 pH 2까지 내려가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흡수시켜야 되는데 불안전하게 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 미네랄에 이온화시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미네랄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소화물과 가스가 여전히 위에 남아있으면 그 제산제 먹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불완전한 소화물,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가스가 여전히 위에 남아있으며 위의 환경을 더욱 알칼리성화시켜 단백질 소화 기능을 더 힘들게 한다. 단백질 소화 기능을 더 힘들게 한다. 가스 발생으로 생긴 압력은 불완전 소화는 그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억지로 12장으로 내려가게 한다. 그러니까 유미집 상태로 확 된 다음에 소장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억지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진 위장을 얼마 가지 않아 위산 과다 상태로 되돌아가서 제산제 찾게 된다. 그러니까 위산이 부족했던 게 다시 나중에 위산 과다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미네랄과 단백질을 흡수 못한다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응? 그러니까 위산이 필요한 시간에 분비되고 필요 없는 시간에 분비되지 말아야 하는데 음식이 있을 때 분비돼야 되고 음식이 없을 때 분비가 안 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된다면 위에 이상이 오게 된다. 즉 위산이 시간을 분배하지 못하고 분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음식물이 위에 있을 때는 위산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부족하다는 거고 또 위가 비어있을 때는 위산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비어있는데 위산이 나온다. 이런 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말이 재밌어요. 위산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몸이 생산하는 귀중한 물질이다. 위산. 이거를 귀중한 물질인데 우리가 중화시키고 억제하고 위산 없이는 살균과 세독을 못한다. 위산이 없으면 단백질과 강물질의 소화를 못 시킨다. 미네랄. 단백질과 미네랄의 소화를 못 시킨다. 우리 위산이 좀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노산.
이렇게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러한 어떤 효소의 도움 없이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위산이 없으면 담즙과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산이 없으면 담즙도 잘 안 나오는 얘기네요. 췌장액하고. 위산은 소화작용의 근본이다. 위산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반역하거나 대항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위산을 써야 될 때 못 쓰고 안 써야 될 때 위산이 나오고.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이게 예, 편이 있는데 생각 안 납니다. 예. 위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위산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이런 말 드리는 거고요. 이 위산 과다와 부족한 이유가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위는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약한 기관입니다. 맞죠? 스트레스 확 받으면 어떻게 위가 팍 경직되잖아요. 그 반응으로 단시간 내로 고장날 수 있는 기관이다. 아,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정말 지약이네요. 맞죠? 단시간 내로 고장날 수 있는 기관이 위랍니다. 굉장히 위에 예민한, 약한 기관이고, 예민하고. 왜냐하면 위는 자율신경의 통제 밑에 있기 때문이다. 자율신경 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으며, 기능들의 촉진과 억제가 동시에 날 수 있다. 부교감신경은 위장에 연결된 미주신경을 지배하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위산 분비와 소화효소 분비를 관장한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와 같은 비정상적 환경에 대처하는 신경이며 스트레스가 올 때 그 신경은 크게 자극도에 따라 위의 혈관을 수축시킨다. 위의 혈관. 경련되어 있잖아요. 거의 위벽을 위산과 펩신 등에서 보호하는 점액 분비가 크게 감소한다. 또 다른 한편은 스트레스가 크게 자극돼 부교감 신경의 미주신경은 대량의 위산과 펩신을 병적으로 분비하게 한다. 부교감 신경이. 그리하여 위벽은 위산과 펩신으로 손상된다. 위산과 펩신은 필요한데 그 시기 적절하게 이게 나와야 될 때 나오고 안 나올 때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이제 깨진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것. 말이 재밌어. 글씨가 알 것. 스트레스를 알 것.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간식들 많이 이런 먹지 말아야 돼요. 간식. 대신에 식사도 제때 해야 되고, 씹지 않는 습관, 꼭꼭 씹어 먹는 습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물 섭취, 예, 이런 것들. 소화가 잘 되는 음식물 중에 단백질도, 고기도 들어가요. 예, 이건 넘어갈게요. 이 위에 위. 예.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든. 나이 먹으면 효소도 점점 줄어들고 위산도 점점 줄어드네요. 30대 위산이 20대에 90%가 생산된다. 40대 60%가 생산된다. 50대 사람들 위산이 20대 15%밖에 생산 안 된다. 50대 그 40대까지 괜찮은데요. 50대부터는 정말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50대부터는. 50대 때 위산이 20대 15%래. 확 줄어들잖아요. 50대 미만으로. 그러나 그들 30%의 인구는 위산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더더욱이요. 30% 위에서 생산되지 않는데요. 위산 생산이 안 되니까 단백질 흡수가 안 되고 미네랄 흡수도 안 되고 70대 사람들 위산이 10%가 생산된다. 50대부터 15%가 생산된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기 나오죠. 30대 미만 때에 가졌던 위산의 100%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항상 그녀의 마음을 갖는다. 간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불식사하지 말고 식품 배합.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지 않는다. 채소와 콩류와 견과를 함께 먹어도 된다. 채상의 배합하고 과일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식후 당분이 있는 과자류나 과한 단백질 섭취를 금한다. 식후에 단백 섭취를 금한다. 우유와 유제품을 삼간다. 예. 물을 많이 마신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물을 많이 안 마셔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면 모든 인체기관과 세포는 생명 유지를 위해 물을 필요로 한다.
물은 완전한 소화 작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 소화를 작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물이에요. 1칼로리당 물은 1cc가 필요하다. 15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1.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물이 왜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 소화에서도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 섬유 섭취. 우리 파워 칵테일에 식이섬유 많이 들어가 있죠. 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섬유는 필수이다. 필수. 우리 아침 파워 칵테일 필수예요. 섬유질은 소화관의 세상으로 적합한 물질이다. 섬유질은 대변을 잘 보게 해주며 대장암, 변비, 설사, 치질, 고혈당 등 건강에 아주 좋다. 섬유질 섭취를 위해 공식을 통째 먹는 걸 하는 유익하다. 흰쌀은 이거는 예. 식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일반적인 육식은 금해야 한다. 인체에 필요한 지방은 소량의 지방이다. 뭐 이런 내용들. 지방이 안 좋다는 얘기고요. 특히 우유와 유제품. 이게 진짜 안 좋대요, 우유에. 우유와 유제품. 우유와 유제품 등은 위산 생산을 자극하여 위궤양이 좋지 않다. 또한 불완전하게 소화된다. 소화는 소화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지금 위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위,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소화가 뭐예요? 우리 음식물이 영양소가 흡수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해시켜주고. 여기서 제대로 1차적으로 소화가 잘 돼야 유미지 상태로 만들어져야 이 유분 관략근이 열리면서 내려가고 12지장부터 내려가면서 어? 내려가면서 이게 우리 소장에서 흡수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특히 미네랄, 단백질 흡수, 영양소 흡수는 위가 안 좋으면 단백질, 미네랄 흡수가 안 된다. 이런 거밖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펩시누겐, 염산 이런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위가 얼마나 위장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위가 안 좋으면 굉장히 많대요. 그럼 위가 안 좋아. 너 위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미네랄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 우리가 흡수 잘 되는 메일을 먹고 단백질 보충을 하려면 그리고 위스트레이트 먹어야겠죠.